그때 기술로는 사실 많이 과한 욕심까지 부린 적이 있죠. 기술의 수준보다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중요한 거는 걔는 끊임없이 그거를 밀어붙여서 우리가 지금 무슨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지? 늘 그렇듯이 미국이 제일 선두죠. 미국은 80년대부터 그냥 그동안까지 생각하던 보병의 개념을 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다 완전히 혁신해보자. 그래가지고 벌써 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들고 누리는 어떤 통신의 혜택을 벌써 20몇 년 전에 미래 보병들은 당연히 이런 걸 누리겠구나라고 시작을 한 게 그겁니다. I'm friends with the monster that's under my bed. Get along with the voices inside of my head. You're trying to save me. Stop holding your breath. And you think I'm crazy. Yeah, you think I'm crazy. I wanted the fame, but not the cover of Newsweek. Oh well, guess beggars can't be choosy. Wanted to receive attention from my music. Wanted to be left alone in public, excuse me. But wanting my cake and eat it too. And wanting it both ways. Fame made me a balloon. Cause my ego inflated when I blew see. But it was confusing. Cause all I wanted to do is be the Bruce Lee of loosely abused ink. Use it as a tool when I 사실 무기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M16A2가 M4카빈으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뭐 사거리, 살상력 이런 게 뭐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미군도 물론 정말 획기적인 보병화기를 개발해 보자 그래가지고 몇 가지 시도했는데 뭐 잘 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 스마트폰 들고 카톡들 쓰고 하는 게 네트워크로 전 국민이 연결돼 있는 건데 이게 막상 야전에서 군인들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게 하자라고 해서 실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미래보병에서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 사실 이 통신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핵심이 네트워크로 모든 병력을 연결하자라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지도도 보고 그다음에 아군의 위치라 뭐 그다음에 적군의 위치 같은 거 지도에 딱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실시간으로 보고 위에서 뭐 명령이 내려오는 게 이렇게 무전기 잡고 듣는 게 아니라 문자로 딱 전송이 되고 거꾸로 나는 나대로 문자로 전송을 해주고 아니면 또 뭐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진을 또 위에서 전송을 받고 하는 식으로 거기에 덧붙이면은 총에도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병사 개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영상 같은 걸 위에서까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자라는 그때 기술로는 사실 많이 과한 욕심까지 부린 적이 있죠. 기술의 수준보다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랜드워리어 90년대 후반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장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시연을 했는데 엄청나게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배터리 금방 닳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정말 이걸 과연 야전에서 보급해 쓸 수 있느냐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기술이 허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90년대 말에만 해도 막 진짜 컴퓨터를 한 정말 약간 거짓말 못해서 작은 배낭 수준의 장비를 등에 메고 정말 다녀야 됐던 게 지금은 거의 손바닥 하나, 아이폰 거의 그 레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10년대) 가까이 되면은 딱 그 민간의 기술 발전을 보고 미군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지금 무슨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진짜 민간 쪽에서는 벌써 손바닥 안에 그 랜드워리어에서 구현하고 싶었던 거를 벌써 다 구현을 거의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초중반 사이에 미군이 결단을 내립니다. 컴퓨터를 따로 만들지 말고 스마트폰 민간용 사가지고 그거 주자. 그래서 실제로 국내 삼성의 휴대폰이 미군용 단말기 겸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지금. 물론 그거를 그대로 정말 우리 휴대폰 쓰듯이 그냥 똑같이 쓰는 건 아니고 통신 기능은 거의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보안 기능 추가하고 앱은 정말 미군 전용 앱만 딱 깔고 그다음에 무전기에 물려가지고 통신은 무전기로 하고 그걸로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그럴 때 그 단말기로는 그걸 쓰는 거죠, 컴퓨터 겸. 지금 아직 그거를 꿈만 꾸고 있고 못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배군 함정이 바다가 잔잔할 때만 출항할 수는 없는 법이죠. 작전상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도 거뜬히 헤치고 나가려면 실전 같은 훈련이 정말 필요할 텐데요.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실감나는 함정 운항 훈련이 가능한 최첨단 선박운행 시뮬레이터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과연 어떤 원리인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정의 승조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조함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있는데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서너 개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산 조함 훈련 장비를 이용해서 그 함정 운항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스튜디오에 국산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신 세이프텍 리서치의 공인영 대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방TV 보도팀의 윤현수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늘 바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공인영 대표님, 네. 이제 세이프텍 리서치는 연구소 기업 형태로 이제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창업한 과정이 워낙 이제 우여곡절이 많다고 해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차차 좀 듣기로 하고요. 우선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회사는 우선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그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관련 기술을 그 출자받아서 설립된 연구소 기업입니다. 예. 전체 국가적으로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3호, 그다음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1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몇 가지 사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제품은 함정 조함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항공기 조종사를 훈련하는 그 플라이 시뮬레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선박도 그 함정의 승조원들을 훈련하기 위한 조함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연구소에 근무하던 시절에 2003년인가요? 그때 그 현재 해군 교육사령부에 있는 조함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제가 연구 책임자로 수행한 실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평택의 이함대에 있는 그 조함 훈련장 구축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결국엔 조함 훈련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다. 또 제품도 거기에 관련된 국방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윤 기자님도 이게 세이프티 리서치를 직접 방문해서 취재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 그 말씀대로 회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1호 연구소 기업입니다. 이곳저곳 그 업체를 방문해서 중소벤처업체 대표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각자 갖고 계신 특성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그 떠오르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먼저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 개괄적으로만 알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고용한 연구원들에게 그 모두 맡기는 그런 그 비즈니스를 영업을 위주로 사업을 펼치시는 분 아니면 그 본인의 그 머리에서 떠오른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 맨땅에 헤딩하듯 연구 개발과 영업 등 1인 다역으로 사업을 펼치시는 분 또 그 꾸준하게 연구에만 몰두해 오다가 연구원 출신 박사님이 지금까지의 그 자신의 그 노하우를 펼쳐 보이기 위해서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 등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이프텍 리서치는 그 서두에 말씀드린 탄생의 근본 때문에 회사를 직접 그 방문을 해 보면 한 분야에서 그 모든 걸 걸어온 그 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뭔가 그 숙연해지는 학술적인 연구소 분위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회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함정 운항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그리고 운용 기술 등 특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가상 현실 기반의 함정 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순수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가상 현실 분야 사업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뮬레이터와 시뮬레이션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시뮬레이션은 눈앞에 펼쳐지는 화면을 그 가상이지만 실제처럼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고요.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화된 눈앞에 펼쳐진 화면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요즘 그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차체는 하드웨어이고요. 그리고 파란 불에 아니면 또 빨간 불에 서고 좌회전, 우회전 등 자동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등 각종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 시뮬레이터 개발 업체가 시뮬레이션을 구입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 시뮬레이션 개발 업체가 시뮬레이터를 구입해 파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세이프텍 리서치의 경우 그 두 가지를 모두 개발해서 사업화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갖추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박 유체 역학을 연구하고 또 이론과 실무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기술 우선의 정도 경영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임 기자님이 아주 뭐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좀 몇 가지 들어오는 것이 이제 1인 다역으로 이제 국내 기술을 해서 가상현실화 시켜나가는 부분들을 지금 선두적으로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 시뮬레이션과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결하게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이 얼마나 실감나는 시스템인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겠죠. 국산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영상으로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는 크게 영상 재현 장치가 있고요. 또 선박의 조종실을 재현하기 위한 저희가 이제 함정 목겁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능까지 모의한 장비가 있고 또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실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 한 대를 가지고 그 재현할 수 있는 시야각이 한 40도 내지 50도밖에 안 돼요. 선박운항 시뮬레이터가 어떤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한 220도까지 재현을 해야 돼서 최소한 5대 정도의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230도 정도의 영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해역의 어떤 기본적인 자료만 있으면 전 세계의 어느 항만이든 또 해역이든 한 일주일 정도는 만들어내고요. 기본적으로 해역은 전 세계 어디에든 우리 바다의 지도를 해도라고 부르는데 국제적인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규격에 맞는 해도만 있으면 저희가 어느 장소건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전자 해도에 의해서 기본적인 지형의 높낮이는 모델링을 하고 실제 형상은 그 위성 사진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배를 하듯이 이렇게 싹 발라주면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 해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류로만 따져도 수백 종이 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종류의 선박들도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만과 선박을 조합하면은 임의의 항만에서 임의의 선박이 운항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시뮬레이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악천후를 만든다든지 또 안개 상황을 만든다든지 주야간을 바꾼다든지 또 강풍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본선의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통항 선박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조합을 하면은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어떤 선박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실제로 다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이죠. 실제 함정의 조종실을 본딴 대형 시스템부터 또 책상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소형 시스템까지 제품군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제품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타입의 장비고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해서 모바일 파일럿이라고 실제 선장님은 선박의 조타 장치나 엔진을 직접 조종하지는 않고요. 명령만을 내립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명령만을 내리는데 이걸 쓰면은 이제 다른 장비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선박의 선장님처럼 음성으로 명령을 하고 그러면 컴퓨터가 그 음성을 인식해서 실제 선박을 조종해주고 복창해주고 저희는 이제 그걸 가상 크루라고 얘기합니다. 가상 선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능을 개발해서 이제 제일 간단한 형태의 장비로 선박의 기본적인 운항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라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 대표님, 이제 실제 이 시스템이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까? 예, 그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다른 시뮬레이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교육 훈련 목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용돼 왔습니다. 예. 따라서 그 주 사용자층도 그 선원이나 학생들을 그 양성하는 해양대학이나 해사고등학교 같은 그 교육기관, 그리고 함정을 직접 운영하는 뭐 해군이나 해경, 그리고 그 해운회사 등에서 이제 그 주 수요자층이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교육훈련 목적 외에 그 시뮬레이터가 가진 기능을 이용해서 앞으로 건설될 항만들을 선박 운항 관점에서 안전하게 설계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미리 점검하는 그런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 목적으로도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예. 선박도 유사하게 그 VDR이라는 그런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희 시뮬레이터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해양 사고가 발생했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또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그 원인 분석 등에 최근에 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무인선이라든지 또 자율운항 선박 개발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장비나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했을 때 실제 선박에 바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박에 적용하기 전에 선박의 운항 사항을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에 먼저 적용을 해보면 그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베드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이내비게이션이라는 새로운 그 유형의 그 항행 환경, 전자 항행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생기기도 했고,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그선이라고 날아다니는 선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박들이 실제 그 운행하기에 앞서서 이런 그 이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은 해상교통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위그선 같은 배들이 우리나라 항만이나 연안에서 날아다닐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운항 성능 평가 같은 거에도 이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시뮬레이터만 도입하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그 시뮬레이터를 이런 다양한 목적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응용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하게 교육 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그 선입관 정도 갖고 있었었는데, 뭐 해상 안정성에서 평가 목적에 관련된 부분들, 또 해상 사고에 관련돼서 이 블랙박스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들, 또 새롭게 뭐 계속 쭉 뭐 이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위그선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새롭게 그 지어지는 그런 이 선상에 있어서의 가능한 모든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우리 윤 기자님도 이제 세이프텍 리서치를 방문했을 때 이 시스템을 직접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제 함정 조타실에 있는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지금 펼쳐지던가요? 네, 제가 그 3D 가상 현실 속에서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투 속에 군인, 또 그 전차 조종수, 전투기 조종사, 휴대용 그 지대공,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신궁 운용 요원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현장에서 다양하게 또 취재를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함정 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그 바다를 그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더 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훈련은 그 함교 조타실을 구현한 그 불이 꺼진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그 들어가 보면 눈앞에는 그 검푸른 바다가 펼쳐지고요. 또 그 바다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각종 스위치 등 함정 조종 장치, 그런 그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230도 반원 형태로 구부러진 그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IMAX 효과로 배에 탄 기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강하거나 또 약하거나 파고의 높낮이만큼 울렁거리는 그 배의 예민한 움직임이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걸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 경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실제 그 배에 타서 해상에 있다가 지상에 내려와 발을 밟을 때의 그 첫 느낌, 약간 어지러움까지 느껴지는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그 경험해 보니까 함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악천후 속에서의 훈련이나 여러 가지 고장 상황, 또 그 충돌이 임박한 위험 상황 등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이 가상 현실 속에서 효과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그 실제 현장으로 출항하기 전에 미리 그 해상 운항법을 반복 숙달해서 진정한 바다 사나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쉽게 그 접할 수 없는 가상 현실 속 그 바다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또 해군 승조원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배를 타지 않았지만 정말 탄 것처럼 이렇게 약간 어지럽다는 생각도 이제 들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요, 이 군이나 민간을 가릴 것 없이 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라면은 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홍 대표님, 이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를 직접 개발했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무엇입니까? 예, 그 많은 핵심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으라면은 그 선박이 그 바다에서 움직일 때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배 자체의 성능에 굉장히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또 선박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선체 운동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 기술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그 학위를 받을 때 전공했던 부분이고 또 연구소에 들어와서 한 20여 년간 쭉 했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른 기관이나 또 외국의 다른 그 유수의 그 기관에 비해서도 저희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 선박의 운동을 실제하고 유사하게 재현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는 그냥 비싼 게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장 차별화된 기술이고,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다양한 항해 장비와 이런 것들을 가상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연동하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통제해서 다양한 상황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아까 윤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는 바다 환경이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사가 아니라 이제 그 VR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델링 기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선박들의 역시 그 형상이라든가 거동을 그 재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개발 과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신 시뮬레이터의 핵심 기술을 이제 회사 창업 이전에 개발하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홍 대표님, 이제 처음부터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연구를 좀 시작하신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전공 자체가 그리고 학위 논문 자체가 이제 이쪽이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1987년에 연구소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선배 연구원들이 그 조그만 시뮬레이터를 이미 제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조악한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 폐 자동차에서 띄어낸 자동차 핸들, 그 다음에 그 변속 기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선박의 조타 장치를 간단히 모의하고 또 선박의 그 엔진 제어 장치를 모의해서 그걸 이용해서 2차원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은 이제 3차원이죠. 근데 2차원적으로 그 선박들이 그 어떤 항구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부분이 이런 식에도 쓰일 수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고 이걸 내가 한번 계속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관련된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런 분야의 연구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3년에 시프린소라는 그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 해양 사고죠. 예. 대형 유조선에 의한 유류 유출 사고였는데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선박을 이게 효율적으로만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하는 인식이 정부와 또 당시 제가 있던 연구소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가 뭐냐 결국 사고라는 게 사람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실을 줄이려면 결국 교육 훈련밖에 없다. 그럼 그게 뭐냐 해서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라는 장비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걸 계기로 정부에서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93년도 시프린스 사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정말 저도 이제 기억하기로 굉장히 큰 사고라는 여겼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사고를 보시면서 예방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그 모티브를 좀 얻으셨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토록 어렵게 또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그 실용화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좀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그 2000년대 초에 해군에서 최초로 도입한 그 조함훈련 장비를 이제 저희 연구소가 사업자를 선정이 돼서 수행할 수가 있었고 예. 그 당시엔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고 해군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 개발 주체가 연구소였기 때문에 이제 딱 거기까지였고요. 연구소의 특성상 어떤 후속 연구라든지 성능 개선 연구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이게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능 개선도 돼야 되고 또 기술 발전의 추세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성능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연구소에서는 이제 그런 연구는 수행하기가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이제 실용화로 계속 연결시킬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관심이 있던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 형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그 핵심 기술은 개발이 됐으니 제품 기술을 좀 보완해서 국내에도 좀 팔고 또 외국에도 좀 팔아보자 하는 생각에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그 기업에서 그다음에 또 성능 개선을 위해서 좀 대폭적인 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좀 소극적이어서 외국 경쟁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품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국내 시뮬레이터 시장을 다시 또 외국이 다시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기회가 돼서 이제 한번 직접 기업을 설립해서 내가 직접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러시군요. 기본적으로 예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모티브에서 시작이 돼서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했으나 실용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에 또 부딪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창업을 좀 하게 된 걸로 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벤처는 말 그대로 또 모험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했던 그 시기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이 어려움과 위험을 실용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도 이제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지금 자리 잡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점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모든 벤처가 그렇겠습니다만 어려웠죠. 그리고 저희는 특히 이제 기술 하나만을 믿고 창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기술로 완전히 핵심 원천 기술을 다 개발하고 또 해군에 성공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구축했습니다만 해외의 유수의 제품에 비하면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미 그런 해외의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추가 투자나 후속 개발이 지속돼야 되는데 연구소 특성상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지만 역시 중소기업
입장에서 또 후발주자로서 그런 단점을 극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외국의 그 대기업 대비 지명도도 굉장히 낮고 또 저희가 그 개발한 시스템의 이 회사가 저희 회사가 뭐 연구소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생소한 작은 기업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또 저희 중소기업의 특성상 어떤 조직적인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 투자가 어려워서 그 외국 제품 경쟁 제품 대비 가격으로나 또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벌써 회사를 시작한 지 한 8년 넘었습니다만 기술 개발을 하여튼 어렵지만 꾸준히 했고요. 또 원가 절감하는 노력, 그다음에 우선 국내 시장을 먼저 점유하자는 생각으로 그 사용자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그 업체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공 대표님 말씀 듣는 이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세이프텍 리서치만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국방벤처를 시작하는 기업들의 대표들이 대부분 다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그 가격 대비 경쟁력 또 R&D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조직과 예산적인 규모 때문에 애를 참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세이프텍 리서치가 개발한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은 국내 최초로 아직은 유일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윤 기자님, 근데 이제 원래 이 분야는요 해외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어떤 이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정 운항 시뮬레이터 사업 분야는 이미 그 세계 시장이 이미 구축이 된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와 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해양 강국 몇몇 나라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로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서너 개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계 시장 규모는 600억 원에서 700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기업의 입지는 미미한 게 사실이고요. 그만큼은 진입 장벽이 높고 국내 중소기업이 도전이 아주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경우에는 이미 그 20여 년 전부터 가상현실 장비로 훈련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파병지를 똑같이 구현한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반복 숙달하고 실전에 투입이 돼서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그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그 시뮬레이터 기반 훈련 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맞아서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계적인 추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과 그리고 산업 상용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또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예전에 그 시뮬레이터 사업 관련 사업을 하시는 그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해외 바이어의 경우에 무기체계도 무기체계이지만 가상현실 장비처럼 비무기체계이면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또 말씀을 또 하셨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쩌면 그 시뮬레이터 사업을 하시는 그런 그 대표님들께서 그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에 친숙한 반도 국가이고요. 또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만들어서 12척으로 330척의 왜군을 격퇴한 충무공 이순신의 장군의 후예이고 또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세계 1위의 조선 국가를 세운 저력이 있는 나라인 만큼 현재 그 바이킹의 후예들이 또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함정 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사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앞으로 견줄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의외로 지금 이제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 시장들이
말씀하셨던 뭐 네덜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이 부분들은 지금 북극해에 녹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지금 수요도 굉장히 더 큰 것 같은데 역시 또 그런 부분 또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근데 공 대표님, 이제 선박운행 시뮬레이터를 이제 국산화하는 것이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선박운항 시뮬레이터라는 게 선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평상시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게 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실제 닥쳤을 때 선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IT 기술들이 해운 산업, 항만 산업, 또 조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기술 개발을 해서 바로 선박이나 이런 데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한 후에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이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핵심 원천 기술을 국내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군 관점에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자국산 조함 훈련 장비를 이용해서 함정 운항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 자체가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해군도 노르웨이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해군의 조함훈련 장비는 그 안에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함정의 특성, 기동 특성이라든지 운동 특성, 또 어떨 때는 무장 특성까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 함정들이 입출항하는 군항, 보안 자료죠. 그리고 그 군항에 입출항하는 함정의 입출항 경로들이 훈련의 결과로서 기록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상 보안 자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러한 보안 자료가 그대로 통째로 그냥 외국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가급적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우리나라 해군이 국산 조함훈련 장비를 사용하여 훈련한다는 것은 저희 제작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결과이고 또 저희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저희 제품을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은 외국에서도 알아줍니다. 믿을 만한 장비구나 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 제품하고 국내외에서 경쟁할 때 저희 시스템의 어떤 성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적이 돼서 저희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국내 기술이 외국 기술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외국 기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저희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어떤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이 됐을 때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너무 사업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좀 애정을 가지고 또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의 노력 끝에 첫 출시. 2003년에 해군 교육사령부 조함훈련장에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세상의 모든 바다를 탐아 우리 해군을 양성하고 2016년경에 평택 2함대 종합전술훈련장의 조함훈련 시뮬레이터 부분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했습니다. 머나먼 바다 새로운 해군을 건설한다. 2015년경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형 시뮬레이터 시스템하고 개인 훈련용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납품한 적이 있고 중앙아시아의 강소국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민국 함정운항 시뮬레이터가 진출한 사연.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카스피해의 연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480억 배럴의 원유와
292조 평방피트의 천연가스. 세계가 주목하는 자원의 보고 카스피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연안 5개국 포함 그 주변국까지 자원 소유권을 두고 냉전 아닌 냉전이 벌어지는 곳. 근처에 있는 나라끼리는 사이좋은 나라가 별로 없듯이 거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마 해군을 최근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 해군 창설에 대한 턴키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가 맡았고 그 맡으면서 그 함정도 공급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런 종합적인 그 턴키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육훈련 장비가 있었고 그 장비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역시 그때도 소프트웨어만을 제가 납품을 했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독점한 세계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장. 까마득한 파고를 넘어 가장 뜨거운 바다 카스피해에 새로운 방위산업 시장 개척. 저희 제품을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외국에서도 알아줍니다. 믿을 만한 장비구나.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국산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홍 대표님, 이제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국산화했는데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요. 실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아까 윤 기자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 자체는 로컬리 보면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형성돼 있고요. 그 글로벌 시장을 유럽의 한 두세 개 회사가 거의 90% 이상 독점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은 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대한 공급을 시작하면서 최근에 국내 점유율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회사는 국내의 이제 대리점들이죠. 외국 회사의 대리점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경쟁사들이 대부분 다 유럽의 큰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사업의 이제 사업부의 하나로서 시뮬레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네임 밸류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경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차별화된 기술력이나 또 이 로컬 업체가 국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내세워서 경쟁력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외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이런 실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군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실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영업은 못하지만 국내 외국에 있는 현지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제품을 소개하거나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남아 시장들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유럽 제품이에요. 현재까지 유럽 제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동남아에서는 현재 저희하고 이제 강력한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도 거의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회사가. 그래서 이 동남아 시장을 저희가 잘하면은 상당 부분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도 다 유럽 회사가 선점하고 있고 또 우리 회사 자체에 대한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그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술적이나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왔고 이제 조금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좀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수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데요. 그 세이프텍 리서치가 국내 시장 점유율의 90%가 지금 유럽 제품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출구라고 한다면 가성비,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마케팅이 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지 어디에 좀 방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현재로서는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한번 사용을 하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사용하던 장비를 잘 안 바꿔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이미 검증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사결정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당신들이 원하는 기능이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메인테넌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국 기업에서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지 않으면은 함부로 제품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 이게 상당히 고가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사용하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이상 쓰기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바꾸면 또 이제 또 계속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또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약속되는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공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앞서 이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국방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가오게 되고 또 어느 학자들은 21세기가 뭐 해양의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제 공 대표님께서 이제 바다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개하실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향후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대형 해양 사고가 있죠. 뭐 가까이는 세월호 사고에서부터 또 그 전에 또 대형 유류 유출이 있었던 허베이 스피리토 이런 거는 해양 사고가 막대한 인명 피해나 또 환경 피해는 물론 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투자는 이제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어떤 사업체나 국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만약에 안전에 소홀해서 대형 해양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라든지 또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든 또 정부든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이건 해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경험상 해양 안전 산업도 경제적으로 여태까지는 해양 안전이라는 건 비용으로 인식을 했는데 해양 안전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신산업 분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선박의 운항 환경을 가상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저희 선박 운항 시뮬레이터 기술은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 돼 가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야에 전통적으로 교육훈련 목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발된 핵심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또 새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무인선이라든지 자율운항 선박에도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쨌든 중소기업이 믿을 수 있는 건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해양 안전 이게 대비를 철저하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그 역할들을 중소벤처기업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다짐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국방과학기술의 쾌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